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석가모니가 스스로 깨달았던 초기 불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파 불교, 대승 불교,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갔던 교종과 선종, 그리고 한국에 넘어와서는 원효와 의천, 진울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불교가 모든 존재와 현상들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고 평등하고 무상하고 무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요, 이제 불교가 아니라 도가 사상이라는 학문적 입장인데요. 이 도가 사상은 불교와 약간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도 모두 상호 의존적이고 그리고 평등하다라고 얘기했듯이 도가에서도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고 평등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가 사상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요. 도가 사상의 특징.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꾸미지 않은 그 모습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도가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굉장히 이제 거부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인위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인간이 이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을 얘기합니다. 도가 사상에서 이제 뒤에 내용에서 다루겠지만 예라든가 또는 법률 같은 거, 그리고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원래 순수한 자연 상태에서는 없는 것인데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내서 그 억지로 만들어낸 것들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해치고 또 다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들을 해쳐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도가 사상은요, 정신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 우리가 도가 사상하면 큰 이제 사상가로는 노자와 장자를 배울 텐데요. 노자보다는 장자가 이 정신적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은 평등하고 모든 것은 이제 가치의 우열성이 없기 때문에 그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인간이 잘못된 인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개념이 생겼고, 미추 또는 시비, 옳고 그름의 판단이 생겼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런 집착으로부터 구분하는 차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지내자라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만물의 평등도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동물보다는 인간이 더 고귀하고 인간의 권리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도가 사상의 입장에서는요, 개는 개, 강아지는 강아지 나름대로의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의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적 본성을 누가 부여했느냐? 도라는 것이 부여했다. 자, 그래서 도의 관점에 봤을 때에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인간이든 서로 우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의 특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자라는 사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도가 사상이란 어떤 것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밑쪽에 보면 노자의 사상 되어 있죠. 노자.
자, 이 노자라는 인물이 사실 실존 인물인지는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노자라는 인물이 정말로 실존한 인물인지 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았는지조차도 정확히 파악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노자인 것 같다라는 썰들이 많아요. 자, 그렇지만 이 노자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일화를 얘기하면 노자라는 사람이 이제 소를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문직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선생님 이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5천자로 쓰여져 있는 책을 하나 써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도덕경입니다. 자, 그래서 노자와 관련된 책은 이 도덕경이라는 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덕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제 후술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사회가 왜 혼란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도 노자라는 사람도 그냥 우리가 흔히 추측할 때 공자와 동시대를 살았거나 또는 공자보다 조금 앞섰던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춘추 전국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 백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자가 살았던 이제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 춘추 전국 시대였다는 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도덕경의 내용에서는 사회가 왜 혼란한가? 첫 번째, 인간의 그릇된 가치관. 자, 인간이 감각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판단 내리잖아요. 자, 인간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 내리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들이 이제 만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을 해치고 그 자연적 본성이 해쳐졌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간도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또 이제 동물이 아닌 식물들도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들이 이제 그 자연적 본성을 억압하고 드러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가 혼란해졌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혼란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혼란 극복 방안.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적 본성을 실현해야 된다. 또 이 단어도 이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무위자연. 인간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무엇인가 하지 않고 원래 그렇게 존재했던 그대로를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무위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위정치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 무위정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는데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무위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덕경에서 하는 내용들은 주로 혼란 극복 방안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사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도를 아십니까? 하죠. 그때 도를 중시했기 때문에 도가사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교에서도 도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제 유교에서 도는 곧 태극, 이치 이런 걸로 나오죠. 자, 그렇지만 도가사상에서 말하는 도는 당연히 유교에서 말하는 도와는 다르겠죠.
일단 도는요, 이제 노자가 말하고 있는 도는 천지 만물의 근원입니다. 천지 만물의 근원. 모든 존재들이 이 도로부터 본성과 특성들을 부여받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자연의 생성과 운행의 원리도 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계절이 왜 생기는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순환이 왜 생기는지 그런 것들, 또 어떤 것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단 형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각으로는 알 수 없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고, 또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언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인데, 뭐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 글자에 얽매이게 됩니다. 제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라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포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름 지을 수 없다라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도라고 이름 짓는 순간부터 이제 도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특징들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름 지을 수 없다. 다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긴 되기 때문에, 지칭은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별명으로서 우리는 도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도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도가 실현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자, 도가 사상가들이 생각하기에 도가 진짜로 실현이 되면 본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도가 실현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제 어떤 예시를 드냐면요. 우리가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직후에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았고, 다른 사회의 어떤 풍습이나 제도 등에도 관련이 되지 않고 배우지도 않았죠. 정말 태어난 그 순간의 아기, 아무런 교육과 또 다른 차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순수한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이 그 도가 실현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이름 붙여서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 상태는 이제 이 자연 상태를 보면은 도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연 상태 그대로에서 봤을 때는 어떤 존재도 우월하거나 아니면 비천하거나 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월 X, 또 비천 X.
어떤 거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아지와 고양이와 인간은 서로 자연적으로 본래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얘기했을 때에는 어떤 것도 우월하거나 비천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걔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존재들보다 비천하거나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도가 사상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인위적 규범이나 제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로 치면 예법이라든가 법률이 되겠죠. 또 정책 같은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러한 인위적으로 인간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을 인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위적인 것들이 자연적 본성을 해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무위를 실천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도가 사상의 핵심이고 노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하지 않고 무위를 실천하다 보면 자연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의 삶이 바람직하다.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무위를 하자. 이게 핵심. 자, 그러면 이 노자라는 사람은요, 통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통치를 한다는 것은 이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인간의 삶을 이제 질서 지우는 그런 것들을 통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통치인데도 통치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통치가 무위 통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인위적으로 다스리지 말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보면 인간이 법률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은 그 법과 정책을 따라야 되죠.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자, 그렇지만 노자라는 사상가 그리고 나중에 배울 장자라는 사상가는요,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지 말고 인위적으로 다스릴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모든 것은 잘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자, 사회가 혼란스러운 원인이 아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규범과 제도들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하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이상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말고 억지로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우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통치 중에 최상의 통치가 있다면 어떤 통치냐? 내가 다스리지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알아서 잘 다스려지지만 백성들은 도대체 누가 다스리는지 모르는 상태. 가 가장 최상의 통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서
저는 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저한테 투표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죠? 라고 홍보하죠.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 그렇지만 노자가 생각하기에 정말 최상의 통치는요, 어떤 사람이 통치자라는 존재가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이 억지로 무엇인가 하지 않는데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다스려지는 상태를 최상의 통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고 또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고 발설하거나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통치자가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그게 최상의 통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위적인 규범이라던가 법률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해친다. 자, 그러면 도가사상들은 이상적인 사회에서 규범이나 법률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원래 순수한 상태,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그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가장 도가 잘 실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리고 노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소국과민이라는 이제 이상적인 사회를 얘기하는데요. 이 소국과민이 어떤 사회냐면요. 일단은 영토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자, 이웃 나라가 있는데요. 이웃 나라의 땅에 있는 닭과 개가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땅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토가 작은 만큼 이제 백성들의 수도 굉장히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문화 발전이 없는 그런 사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가 발전하면요, 어떤 게 생기냐? 분별적인 지식이 생겨요. 자, 그런데 분별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낸 가치관으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적인 지식을 없애고 욕심 같은 것도 없애고 문화 발전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없어야 된다. 왜? 우리가 지식을 가지는 순간 지식 자체도 욕구하게 되고 또 지식이 욕구하는 대상들도 또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소국가민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노자의 사상은 이게 다예요. 굉장히 간략하죠. 그래서 우리 학습지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학습지. 자, 우리 노자 사진 밑에 보면 이제 원문 박스가 있잖아요. 제일 위에 것만 읽어볼게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 불변의 도가 아니요.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다운 실제의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도라고 말로 표현하는 순간부터 그 말에 도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성들, 또 무한한 특성들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만약에 도라고 이름을 이제 짓는 순간 그 이름에 또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밑에 박스를 보면요, 끝에 나는 그 이름을 몰라 그것의 별명을 도라고 하고 억지로 큰 것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 붙여서 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박스 밑에 자연 있잖아요. 이 자연 한번 읽어볼게요. 스스로 그러한 상태. 도는 만물에 본성을 부여하는데 그 존재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 본성들을 다르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과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은 달라요.
자, 그리고 도가 사상에서는요, 이 자연적 본성,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상태이고 최상의 상태라 설명을 한다. 자, 그리고 밑에 무위자연이란 것도 한번 봅시다. 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존재도 더 우월하거나 비천하지 않다. 그리고 인간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소박한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정말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는 어떠한 인위적인 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고 소박하죠. 자, 그런 모습이 노자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도와 가까운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한번 볼게요. 모기가 물어대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다. 지금 이니를 말하는 것은 귀찮게 민심을 어지럽혀 혼란만 더하는 것이다. 백조는 매일 목욕하지 않아도 휘고 까마귀는 매일 물들이지 않아도 검다. 하늘은 저절로 높고 땅은 저절로 두껍고 해와 달은 저절로 빛나고 별은 저절로 늘어서 있고 초목은 본래 종류가 여럿이다. 거기에 다시 인의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 자, 인의는 우리가 배웠던 사상 중에서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의라는 규범이나 덕을 말할 필요가 있느냐 라면서 유교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박스 바로 밑에 있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이것을 무위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그러한 상태, 즉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도가사상, 특히 노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노자라는 사람은요, 물이 가장 선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에서는 물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물은 다른 존재들과 싸우지 않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항상 낮은 곳에 거처하는 굉장히 겸손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물은 이제 모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하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물을 이롭게 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며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선과 가깝다.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라는 내용에서 상선약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뒤에 있는 박스, 제일 위에 있는 박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요. 무위 정치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 라고 얘기했다. 자, 그래서 뒷페이지에 있는 노자 사상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장자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장자. 자, 이 장자라는 사상가가 쓴 책의 이름도 장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라는 책은요, 약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갑자기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지구보다 큰 새가 갑자기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다뤄져 있거든요. 약간 이솝우화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약간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 사이사이에서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 다음에 특히 도가사상과 유사한 물론 도가사상가이죠. 도가사상의 핵심 내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도가사상에 관심이 가지게 된다면 도덕경을 먼저 읽어보고 장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자 책에 담겨있는 내용이 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도가사상가이기 때문에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냥 핵심만 얘기하자면요. 노자가 말한 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낳는 근원이고 또 자연의 생성 그리고 운행의 원리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전부 다 노자한테서 나왔던 그 도의 특성과 똑같죠. 자, 그리고 장자는요, 자신의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친구가 도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도란, 없는 곳이 없다. 땅강아지나 개미에도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자신의 친구가 어찌 그런 미물한테 있겠느냐라고 다시 되물어 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장자라는 인물이 기와에도 있다. 그 지붕에 있는 기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한옥들 보면 기와를 쌓아서 지붕을 만들잖아요. 기와 안에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찌 그런 곳에 들어가 있겠는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똥이나 오줌 속에도 도가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도란 세상 만물, 어디에나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모든 존재에, 모든 어디 곳곳에도 도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자의 도와 그 노자의 도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 학습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네요. 만물제동. 자, 이때 동자는요, 같다라는 한자입니다. 같다. 자, 만물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같으냐? 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물은 서로 평등하다라는 것을 만물제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의 관점에서는 만물은 모두 평등하다. 자, 그리고 이제 노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들은 각기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특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획일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학은 다리가 길죠. 학. 여러분들 이제 날아다니는 학은 다리가 긴데 인간의 관점에서 저 다리 이제 학이 다리가 길어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잘라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리 다리는 짧은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오리가 다리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리의 다리를 쭉 늘려줘야지 라고 한다면 오리는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학은 다리가 긴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연스러움을 실현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 오리는 다리가 짧은 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실현하는 것을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특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억지로 획일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각자 가지고 있는 본성과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실현할 수 있을 때 그때 각자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장자의 핵심.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 보면요, 장자 사진 밑에 두 개의 박스가 있어요. 두 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의 측면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천이 없다.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어. 자,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을 귀하다고 하고 상대방을 천하다고 여긴다. 자, 귀천과 미추, 선악 같은 개념들은 원래는 그것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인간이 그것을 고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인간이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자, 그래서 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악, 미추 이런 거 모두 다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오리 다리가 비록 짧지만 이것을 이어주면 걱정거리가 되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끊으면 슬픈 일이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잘라서는 안 되고 본래 짧은 것은 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리 다리가 짧다고 해서 길게 늘려주면 안 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짧게 잘라주면 안 된다. 왜?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과 특성들을 잘 살릴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지 억지로 획일화 시키려고 하면 걔네들은 슬픔을 느낄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취미생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다르죠, 친구들과. 자, 그렇지만 어떤 획일화된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억압받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굉장히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원래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공부를 싫어하고 공부 외에도 다른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다른 측면에서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두 획일화된 것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행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도가사상, 특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장자는요, 억지로 획일화 시키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 밑에 3번을 한번 봅시다. 인간은 육체의 감각 기관을 통해 얻은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지식,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만물을 평가하는데 당연히 옳은 게 아니겠죠. 시비, 선악, 귀천, 미추 등은 도가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획일화시키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넘겨보면 3페이지 제일 위에 이런 이제 박스가 있거든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연적인 것은 안에 있고 인위적인 것은 밖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자연이라 하고 무엇을 인위라 하는가? 소와 말은 내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렇죠? 소는 원래 네 발로 걸어 다니고 말도 원래 네 발로 걸어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이족보행한다고 해서 소와 말도 이족보행 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말의 멍에를 얹고 소의 코에 고삐를 꿰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억지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 인위적인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움을 해치는 것이고 도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모장과 여희는 이 두 사람은요, 그 중국의 4대 미인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4대 미인 중에 한 명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모장이라는 인물과 여희라는 인물. 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녀라고 칭송하지만 그녀들을 보면 물고기는 물속 깊이 달아나고 새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고라니와 사슴은 재빨리 도망친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장과 여희라는 인물을 보면 와,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넋놓고 보겠죠. 자, 그런데 물고기들은 모장과 여희가 나타나면 도망치기 바빠요. 사슴도 고라니도 다 도망치기 바쁩니다.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이 천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인의와 시비의 방향을 어지럽게 주장하는데 어찌 그것들을 가려낼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관점에서 모장과 여희가 이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물고기, 사슴, 고라니의 관점에서도 모장과 여희가 이쁘냐? 그건 아니야. 걔네들한테는 모장과 여희는 그냥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 미추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의 사상 중 이제 도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배워볼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재물부터 하고 이제 도가와 도교라는 게 있는데 도가와 도교는 어떤 사상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